좀 해서 갈게요. 얼마 PPT가 자, 잘 보이시죠? 오늘은 옆에 셀카 카메라도 좀 켰습니다. 아, 근데 흐리게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좀 신비주의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좀 기억이 어떻게 좀 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주에 챗GPT를 써봤다. 1번. 안 해봤다. 3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는 최소한 좀 챗GPT는 좀 가입은 꼭 하셔야 되고 이미 가입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거는 그 뭐냐 저기 유료를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 20불 정도 하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기업 강의도 가야 되는데 기업 강의에서는 그 자꾸 유료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좀 다들 쪼잔하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돈 내고 써도 이거 진짜 감사하게 써야 되는 기술의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20불을 안 내고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그런 관점에서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의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잠시만요. 키보드가 막 와이어리스가 꺼져버리네. 이쪽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왜 꺼졌지?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이런데 하여튼 이 6가지 스킬셋 기억하시나요? 이 6가지 전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뭐예요? 이게 회사에서 MS나 어도비처럼 구독을 해줘야 하지 않나? 맞아요. 다 좀 나눠주면 좋은데 이제 뭐 데이터 유출과 이런 이슈로 회사들은 조금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폐쇄형 GPT 이런 얘기도 있죠. 저희 팀 제가 있는 팀에서도 이제 로컬 모델들을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파인 튜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소규모들은 개개인한테 이제 쓸 수 있게 20불 정도는 지원해 줄 만하죠. 복지로 줘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 복지로 그냥 경영하는 관점에서 대표한테 묻지 말고 GPT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걸 배웠죠. 지난주에 챗GPT가 뭔지 얘기했고 생성형 AI 그다음 GPT 기술에 대해서 트랜스포머 얘기 제가 강조 드렸죠. 그런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모델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여튼 프롬프트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GPT가 반응을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생성을 해낸다. 디코더 모델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뭐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 한 6가지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태스크. 우리가 무언가를 얘한테 시킬 그 명확한 일. 소위 말해서 그림을 뭐 그리게 한다든지 뭐 글을 쓰게 한다든지 정확히 write me something, 뭐 draw me something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영문으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굉장히 더 잘 된다. 습량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도 간략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더더욱 중요한 건 이 맥락을 어떻게 주입하냐. 맥락이라는 건 이제 대표님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적 사고죠. 프레임적 사고를 잘 풀어서 이 삼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GPT한테 이걸 매겨버리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였고 세 번째가 페르소나였습니다. 페르소나 얘가 그래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너는 무엇을 하는 애야.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롤 자체를. 그러면 그거에 특화된 형태로 그쪽 지식을 태핑해서 잘 더 뽑아내더라. 그다음에 이제 퓨샷, 제로샷 러닝이라고 해서 예시까지 주어지면 그대로 뱉어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표도 다 지원이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어투조차도 뭐 교사처럼 할 수 있고 변호사처럼 할 수 있고 뭐 회계사처럼 할 수 있고 개발자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들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 하나씩 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이 우리가 컨텐츠 크리에이션 얘기를 좀 하다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결국 이제 블로그 포스팅 얘기였는데 결국 블로그를 하루에 1일 1 포스팅하기 힘든데 이 LLM 에이전트, LLM이란 건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일반화된 언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발행을 해버리면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어쨌든 그 맥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맥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블로그를 왜 쓰고 어떤 소스로부터 난 갖고 와서 이걸 참조해서 어떤 구조 형태로 글을 써내려고 하는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놓으면 이제 편하겠죠. 왜냐면 이제 이 로봇 LLM 에이전트 결국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한테 일을 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UX 팀 매니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UX 하면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고, 이제 한마디로 사용자 경험을 올리는 거죠. 어떤 서비스나 개발을 할 때. 그래서 개발팀과 함께 모든 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개발팀은 UX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어떤 맥락을 조금씩 주는 거고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작성하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블로그 포스팅을 매주 2편 정도 뭔가 발행을 하고 싶다. 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 얘기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UX 헤드라는 포지션이 왜 요즘 IT 팀에 필요한지에 대한 주제로 블로그 글을 써줘. 여기서 뭔가 더 구체할 수 있겠죠? 뭐 400자, 블로그는 한 1500자 되니까 1500자 길이로 써줘. 이렇게 던질 수 있고 요즘 세상에는 IT 팀 안에 UX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고 있어. 그들은 협력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대신 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사이야. 너는 세계 최고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블로거야. 매주 2편씩 2번 이상 뭔가를 하고 있어. 그다음 참조할 글은 해서 여기서 이게 또 노하우입니다, 대표님들. 좋아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도 좋고 뭐 블로거도 좋아요. 그런데 가서 좀 괜찮은 글들을 예시로 좀 나는 이분이 항상 서론을 후킹을 잘 넣는 것 같다 하면은 이 예시 밑에다가 뭐 이런 대괄호나 이런 표시를 해서 여기다 넣으면 좋습니다. 뭐 글 잘 쓰시는 그런 뭐 누구죠? 뭐 요즘 논란은 있지만 하여튼 자청이나 뭐 이런 분들 글 많이 쓰잖아요. 블로거 파워 블로거들 지금 뭐 파워 블로거란 말도 없어졌지만 그런 글들을 가져와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행위를 하려면 먼저 글 자체들을 많이 찾아보셨고 그 안에서 패턴을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어야 얘한테 주입을 시킨다. 라는 게 이제 묘미죠. 그래서 이 참고 형태를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오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의 형태 이것도 동일하죠.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아, 제 카페에도 엊그제 제가 올렸는데 보시면은 그 신수정님이라고 있어요. 신수정님. 신수정 이제 부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CSO신지 하여튼 이런 글을 이제 쓰셨어요. 그러니까 탑이 되려기보다는 유니크하라. 되게 유명한 분이죠. 신수정님. KT의 사장단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되게 따릅니다. 이분이 글을 쓰면 굉장히 영향력이 셉니다. 그래서 이분은 1, 2, 3, 4 이렇게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남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분의 글이 난 마음에 든다 하면은 뭐 쭉쭉쭉 해서 이렇게 쭉 스토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8번쯤에 나옵니다. 과거 전통 세대 커리어는 단일 경로였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근데 이건 너무 이제 너무 SNS 글이라서 좀 그렇긴 하네요. 이런 거 말고라도 하여튼 이것도 이거 그대로 글이라고 구분해가지고 여기 복붙해가지고 때려 넣으면 재수민 대표님이 댓글도 달아주셨네. 하여튼 여기 요걸 복붙해가지고 그대로 프롬프트화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브런치 글들 있죠, 대표님들. 브런치 글들에 이제 좀 잘 쓰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직장인 현실 조언 만약 이런 거다. 마음에 드는 뭐 여기서도 이제 글 좀 인기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따라 들어가서 글 패턴을 보는 거죠. AI 뭐 생존 전략 이런 거 나오네요. 글 쭉 있죠 이렇게. 이건 좀 너무 그렇다. 뭐 이분도 이렇게 글을 길게 쓰는 분은 아닌데 보니까 뭐 길어야만 하는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잘 쓰는 분 없나? 직장생 봄날님 이런 분. 살다 보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쭉 이렇게 쓰시죠. 여기서도 이제 패턴이 있죠. 지금 딱 봐도 글 그림이고 이런 문체들을 그대로 이제 잘 가져와서 쓰면은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박아버리면은 하여튼 퓨전 러닝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브런치 글은 안 긁히죠. 예, 이 긁히지는 않는데 이게 또 마법의 툴이 있죠. 여기 이런 드래그 풀이 계속 풀어버리면은 다 긁힙니다. 또 좀 야매지만 물론 이제 컨텐츠로 훔쳐가서는 안 되지만 종종 막혀 있는 곳은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복붙이 다 돼요. 복붙이 되죠. 드래그 풀이 혹시 모르실까 봐 여기 대표님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따다가 붓을 짠 하고 붙이면 아주 깔끔하게 참 좋은 거 알려주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드래그 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갑자기 30%좀 빠졌지만 얘 자체를 노션에다가 이제 클리핑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알 텐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하여튼 클리핑하면 요 글 자체를 쫙 해서 예쁘게 끌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뭐 시간 나면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드래그 프리 같은 프로그램은 좀 깔아놓으시면 편해요. 어디 잘 안 긁히는 글들, 콘텐츠, 그러니까 나만의 뭘 할 때 결국 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끌어다가 GPT에다가 매기면 된다. 그중에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GPT 탐색하기에 가서 내 GPT 요 만들기 하고 여기 설정에 가셔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는 블로그 포스팅 에이전트 이렇게 이름을 하나 정하고요. 그다음에 달리 사용하기 하면은 얘가 생성을 해서 여기 예쁜 아이콘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고포스팅을 위한 전문 채팅봇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아까 정의했던 프롬프트들을 뭔가를 이제 써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서 했죠. 1500길이로 해줘. 근데 여기를 이제 좀 더 일반화할 수 있겠죠. 뭐뭐 포지션이 왜 요즘 이게 주제라는 거죠. 이제 주제 필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좀 잘라 주시고 에 대한 하고 내가 제공해줄 주제에 대한 뭐 블로그 글을 뭐 이렇게 1500자 길이로 써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아놓으면 시스템 프로mpt가 박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하는 김에 1500자고 이런 맥락이고 뭐 세계 최고의 트래픽 그거고 참고할 글이 뭐고 글의 구조는 이러해. 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시처럼 써줘. 근데 뭔가 좀 1500자라니까 좀 그렇네요. 500자로 할게요. 500자. 시처럼 써줘. 애환이 담기도록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시적 표현을 좀 넣어달라.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쓰는 거죠. 이 UX 헤드 포지션에 대하여. 인풋을 내가 테스트를 던져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에 프롬프트를 감싼 형태로 작동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처럼 쓰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나와요? 기술의 바다에 작은 파도 일렁이며 새로운 조타수가 등장하네. UX 헤드, 사용자의 눈과 귀를 대변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을 이끄는 그들. 개발자와 디자이너 서로 다른 섬에서 한때는 혼란스러운 바람이 불었지. 하지만 이제는 UX 헤드가 중재하며 팀의 항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네. 사용자 경험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야. 그것은 기능과 효율의 균형을 의미하지. UX 헤드는 이 두 세계의 다리를 놓으며 제품을 더 넓은 바다로 이끌어 팀 내에서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생각보다 잘 쓰는데요. 이거 약간 감동했어요, 저는. 근데 이런 시적을 제가 보니까 저도 이게 좀 이거 가끔 써먹는데 약간 함축적으로 뭔가 표현해서 하면은 이게 이 시 어구를 가지고도 카피라이팅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윤동주 시인처럼 해줘 하니까 뭐 또 잘하더라고요.
또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맥락을 집어넣으면 6단계에 맞춰서 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연애 편지 에이전트 맞아요. 연애 편지도 해볼까요? 연애 편지도 재밌죠. 이거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에이티브 한 거예요. 대표님들이 하고 싶은 도메인들 있죠. 뭐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특히 이제 사실 마케팅적으로 돈이 되는 거는 그런 약간 연애나 뭐 이렇게 이성적인 거나 성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만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 GPTs 내에서도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뭐 브라우징도 넣고 여기다 이 자체다 이제 문서를 업로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예전에 제가 이제 SBO 강의 중에 한 번을 그 챗GPT 로만으로도 한 번 제가 쫙 강의를 뽑아서 분리 포인트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장표로 만든 적도 있고요. 저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그 전자책 같은 거 많이 사신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10,000원, 20,000원짜리 계속 산 거 그런 것들을 좀 때려 넣어가지고 좀 괜찮았던 정보들은 자동으로 튀어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입시 정보 같은 거. 입시 정보 예를 들면 입시 컨설턴트 사업을 하겠다. 뭐 무슨 대학교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입시 EBS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연세대학교 입시 요강 이렇게 해서 뭐 수시 모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 PDF가 이게 짧진 않아요. 100장짜리잖아요. 전용량 환불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사실 더 공학적으로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잠시만요. 애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애기가 갑자기 울어가지고 당황스럽네. 예, 게스트가 지금 왔다 간 게 아니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부분은 뭐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죄송한데 하여튼 이걸 만약에 어, 이거 키보드가 안 먹죠. 진퇴양난이네 아주. 연세대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마이크가 막 나가고 난리도 아니네요. 나입니다. 아, 아, 아. 네, 에이전트 뭐 이런 거요. 입시 로봇이라고 하고 첨부된 입시 요강을 바탕으로 답변해줘.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그 이제 파일 업로드 여기에서 연세대학교 여기 PDF 파일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GPT-4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그럼 얘가 아, 요걸 이제 읽는 거예요, 사실. 쫙 읽어서 그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GPT의 두뇌를 빌리고 그걸 섞어서 생성을 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레그라고 하는 거예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라고 이제 레그 방식이고 요즘 모든 LLM 이 챗GPT를 만드는 방식은 다 레그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나 개인의 데이터와 챗GPT의 크나큰 두뇌를 합성시켜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챗GPT한테 프롬프트로 심을 거냐, 심어서 그걸 원하는 것을 꾸준하게 뱉어내게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핵심 전략이거든요. 개념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했는데 2025학년도 뭐 2등 이 두 과목 등급 합 5대 이내 뭐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최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던지는 거죠. 뭐야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 국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뭐야? 라고 하니까 마이 날리지죠. 여기 내 지식을 이 PDF 파일을 쫙 읽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전형, 국제형, 최저 지금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영 수학 중 한 개 포함하여 두 개 과목 합 5 이내. 이거를 정확히 여기를 찾아낸다는 거죠. 합 5 이내. 이거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영어 1등급, 한국사 4등급. 여기에서 고도화를 하려면 전철이 어떻게 하냐?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건 GPT가 많은 부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데이터의 길이에 맞춰서 얘가 더 개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잘라야 돼요. 한마디로 이 뒷단이라고 하죠. 백엔드에서 전처리를 할 때 이 데이터를 어느 기점을 가지고 컨텍스트에 맞춰서 잘라야 되고 그럼 여러 가지 청크화가 되겠죠. 걔네가 결국 이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벡터화를 해야 되는데 그 벡터라이즈 하는 임베딩 한다고 하죠. 임베더가 있는데 걔가 이제 오픈 AI에서는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면은 임베딩을 하는 그 모델들도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픈 AI에서 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변환해 주는 거. 그거에 따라 또 성능이 좀 다른데 하여튼 핵심은 인코더라서 그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어떤 공간 차원에다 숫자로 다 표현을 하는 건데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여튼 이런 텍스트들을 숫자로 바꾸는 모델이 하나가 있다. 근데 그 모델을 컨트롤 해볼 수도 있고 거기에 밀어넣는 인풋의 이 데이터를 뭐 100줄로 기준으로 했다면 50줄로 바꿔보기도 하고 200줄로 바꿔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변형을 주면서 임베딩을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레그 이제 프롬프트 지금 한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조금 되게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 PDF 파일을 내가 어떤 맥락을 기준으로 자를 거냐. 여기쯤에서 한번 자르고 뭐 요쯤 가서 한번 또 자르고 이게 뭐 챕터별일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는. 아니면 뭐 전혀 자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때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세심한 전처리 부분에서부터 이제 고도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너무 핵심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내가 찾는 정보가 이 전용료 안내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요 부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GPT에 던지면 1장부터 이 19장, 20장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면은 이제 개발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파싱을 하는 겁니다. 전처리를 이런 것들 위에 그걸 다 날려버리고 아래도 뭐 다 날리고 여기 중에 여기를 뭐 3등분 해서 벡터화 하겠다. 이제 그런 게 이제 LLM을 구축할 때 나오는 아주 좀 테크니컬한 전략인데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그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자동화에 맡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시스템을 막 응용하기에는 조금 빡세다. 1인이 하기에는. 그렇고 만약에 팀이 이제 회사에서 그런 IT 개발 팀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워낙 잘 돼 있고 찾아서 하면 되니까. 핵심은 이 파싱하고 청킹해서 벡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수치화로 바꾼다. 모든 이 한글을 수치로 바꾸는 그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챗GPT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좀 괜찮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응용단에서는 좀 너무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간 이야기라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안에서는 그렇게 돌아간다. 예. 그러면 이제 개발자를 고용해서든 뭔가 시킬 때 그런 컨셉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이야기를 한 건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뭐 시처럼 표현도 해보고 했죠. 그 다음 게 이제 인스타그램 포스팅인데 인스타그램 포스팅 이것도 그냥 이제 예시로 제가 글을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결국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무언가 이제 사진도 올리시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이 사진 모델, 그러니까 달리 같은 모델 써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미드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애들이 많이 있죠. 예, 걔네들 이제 따다가 뭐 응용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맞게 이제 얘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은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보시면은 어디 갔나? 만약에 얘를 인스타 포스팅 글쓰기 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실 태스크 뭐 다 쓰면 됩니다. 롤, 그다음 컨텍스트 그래서 6가지를 다 넣었는데 인스타그램 핵심은 포스팅 글을 핵심을 포함해서 작성해줘. 이모지도 꼭 사용해주고 롤은 너는 세계 최고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전문가야. 10년 동 20년 이상의 경력을 뭐 가지고 있어. 지금 새로운 뭐 로션 상품을 남성용 로션 상품을 상품 광고를 의뢰받아서 우리는 이에 맞는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어, 시작해야 해. 컨텍스트하고 그다음에 뭐 예시가 있으면 더 좋지. 예시는 사실 노가다로 좀 찾아서 뭐 인스타에 있는 걸 복붙 해도 좋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제약 사항을 뭐 넣어볼 수도 있겠죠. 뭐 200자 내외로 간결하게 대신 남성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좀 더 남성미 넘치게 남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줘.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그대로 반영을 해서 화장품 이름은 뭐 로셔셔션이야. 이렇게 던지면 요 프롬프트에 맞춰서 얘가 뭐 잘 생성을 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새로운 시작, 남자의 피부를 위한 완벽한 선택, 직장인부터 모험가까지 모든 남성을 위한 로셔셔 로션, 피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강력한 보습과 함께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하고 요거 해시태그까지 딱 달아주죠.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여기서 이 치트키 명령어가 있어요. 사실 expand it 하면은 확장합니다. 얘가 위에 썼던 걸 글을 확장시키는 아주 간단한 명령어입니다. expand it 하면은 쭉 좀 길어질 겁니다. 네, 길이를 좀 늘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스토리스럽게 좀 나오죠. 여기선 이렇게 끝났던 게 지금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뭐 하나 한 줄 정도 더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됐고 이게 또 치트키가 exemplify 이렇게 하면 아마 예시를 좀 더 주는 아주 간단한 원래 썼던 걸 가지고 좀 더 고도화할 때 이렇게 간단한 명령 몇 줄 넣으면은 이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근데 콘텐츠만 할 때는 이런 거는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expanded, exemplified 뭐 이건 예시를 지금 넣는 거고 아니면 뭐 make it longer 이렇게 길게 써달라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계속 이모티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이모티콘 잡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리액션을 줘야 됩니다. 이게 얘한테 좋아 잘했어 비슷한 형태로 100가지 포스팅 글을 지금부터 작성해줘.
상품명은 네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정해서 100개의 예시를 추천해줘. 이렇게 해서 던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던지면은 이제 뭐 길이 제한 때문에 100개의 상품 포스팅의 예제를 작성해 드릴게요. 각각 다양한 상품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이렇게 하고선 이제 보통 이제 물을 먹으러 가는 거. 퍼펙트 세럼, 퍼펙트맨 세럼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품명들을 이제 테이크하시는 거예요. 뭐 랜덤으로 블루 오션 스킨 토닉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죠. 한 100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는 이 한 100개, 200개 줘. 이게 되게 강력합니다. 생각보다. 에너제틱 크림. 이게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뒤에 그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길이의 한계가 있다. 우리 GPT는 항상 길이의 한계는 아직 넘지 못한 산이 있습니다. 이게 다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이 길이 때문에 중간에 이제 끊어지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아이언 실드 로션, 클린 컷 홈 클렌저. 뭐 이름들이 뭐 나쁘진 않네요. 에너제틱 크림, 리프레쉬 바디워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어쩌고저쩌고. 프로텍트 쉐이빙 폼. 면도 후에도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해 줘. 이렇게 해서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이름 정할 때도 똑같고요. 뭐 이런 진짜 아이디에이션 필요하신 거 있잖아요. 뭐 진짜 콘텐츠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이 자체를 복붙한다기보다도 이걸 응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에 좀 더 얹어 가지고 하면 좋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쯤에 멈췄다. 근데 난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 예를 들면 클린 컷 폼 클렌저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얘 가지고 마케팅 캠페인을 해 보자 하면 얘랑 계속 핑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해 줬는데 멈췄네요. 얘가 좀 스마트하게. 그래서 계속 생성하게 하면 이제 쭉쭉 간다는 거죠. 근데 얘도 길이젠 때문에 얘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걸렸다. 근데 이게 GPT 이제 4 이 유료를 해서 이게 되는 거지 3.5 그냥 무료로 하면은 요즘에는 다 좀 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옛날엔 다 해 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돈 쓴 사람이랑 안 쓴 사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요런 게 요런 패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을 때 100개 알려줘, 200개 알려줘. 요런 거 가지고 계속 조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잠시만요. 그래서 하여튼 기법마다 다 달라질 것이다. 그 결국은 이 태스크, 컨텍스트, 페르소나, example, 그다음 포맷, 톤까지 컨트롤이 된다라. 그래서 제가 뭐 해보려고 했던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자기계발과 성공학에 관련한 뭐 인플루언서입니다. 매주 3편씩 성공학 관점에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포스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가장 잘하는 몇몇 채널들은 글을 200자 내로 짧게 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도 뭐 적절하게 사용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때 우리는 챗GPT를 응용해서 초단기간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이제 뭔가 이런 걸 이제 해본 거죠. 이것도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매진 대시라는 브랜드의 릴스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상에 포스팅하는 거야. 그에 합당한 캡션을 만들어줘. 그래서 캡션 제너레이션을 하는 LLM이라고 한 거고 이미지 대스는 알아야겠는데 모르겠는 선한 사람을 돕고 동기부여하는 채널이야. 프로페셔널하고 친근한 게 특징인 브랜드야. 너는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마케터고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가장 효율적이고 인기 있게 발행할 수 있어. 참고할 글은 뭐 이것 같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되고 짧고 굵게 그리고 이모티콘 많이 포함해서 작성해 줘. 문체는 프로페셔널하고 가장 스마트한 그리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어투로 해 줘.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다 예시다 보니까 짧게 짧게 했지만 대표님들이 이걸 찐으로 진짜 제대로 하실 거면은 이 하나하나의 프롬프트를 엄청 길게 보완을 해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제 프롬프트를 많이 짜 놓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끌어다가 잘 응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대신 대다수의 프롬프트가 국문보다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글로벌하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끌어다가 좀 추가 삭제해 가지고 쓰면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이 콘텐츠 다음 이야기를 원래 해야 돼요. 이 비즈니스 기획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획이라고 하죠.
뭐 제가 좋아하는 마스다 문해악기가 이제 기획의 거의 신급인데 이런 다이칸 야마 그런 서점들 저기 뭐죠? 츠타야 서점 같은 데를 이제 다 기획하고 엄청나게 멋있는 공간을 디자인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획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 기획은 이제 뭐 고객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마스다 문해아키의 좀 되게 고유값인데 제 대표님들도 뭐 어떤 포지션에 있든 기획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결국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간을 창출하시든 가치를 뭐 부여하시든 무언가 마케팅을 진행하시든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획하면은 꼭 추천하는 책 한 권 있죠. 바로 이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제가 엄청나게 이제 추천을 하죠. 오래된 책인데도 이제 개정판 나와서 이미 2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이 박신영 대표님이 하신 건데 이분도 이제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시고 지금 기획 스쿨 계속 뭐 밑도 끝도 없이 마감돼서 강의 열심히 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엄청나게 이제 휘날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쪽 제일제당이었나요? 어디 출신인데 CJ였나? 하여튼 거기에서 전략 기획을 막 오랜 기간 하셨고 단순 회사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이 그 친구 뭐 오빠의 지인들의 무슨 기획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세세히 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력자가 됐다는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이제 과거에도 많이 들으셨으면 이 모양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이 기획이 존재하는데 기획을 딱 한 장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공식만 기억하면은 우리는 거의 웬만한 것을 기획서를 조금 초안 한 60점 이상짜리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를 가지고 챗GPT랑 엮어서 응용한다면 또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아키타이핑 그 원형을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고수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워크들 있죠. 네, 뭐 마케팅의 STP니 뭐 3C, 4P 이런 것들 다 해당됩니다. 그 마케팅 뭐도 하든 프레임워크를 내가 나만의 언어로 뭔가 바꿀 수 있다. 그럼 최고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프롬프트화해서 LLM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면 그대로 답변을 뱉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기획의 정석에서 말씀해주신 저도 이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는 편인데 진짜 나는 기획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두꺼운 책의 이 진짜 핵심을 제가 지금 아주 빠르고 그리고 쉽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기획을 LLM 이제 뭐냐 챗GPT로 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이 두 가지를 상상하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바라는 어떤 최상의 상태 있죠. 그냥 아이디얼한 거야. 거의 뭐 떡상했다 뭐 이런 최상의 상태를 상상을 하는 게 먼저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내가 공간을 디자인한다. 내가 만약에 서점을 차리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뻔한 무슨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 말고 스몰한 독립된 서점을 어디 저기 힙한 저기 뭐 상수동에 차리려고 하는데 차리려는 이유가 어떤 되게 그 감성인 거죠. 나는 이 뭔가 위스키 바와 책을 읽는 뭐 그런 컨셉을 할 거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힙하게 그 공간에서 책 읽고 서로 이제 뭐 위스키도 한잔 하면서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수익도 창출이 되면서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계속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엄청난 어떤 공간으로 뭔가를 탈바꿈하겠다. 뭐 그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게 이제 최상인 거예요. 그래서 매 뭐 매출도 이슈가 전혀 없고 막 잘 되는 거죠. 그런 책방을 차리겠어. 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 그게 1 번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근데 현실. 지금 현재 나는 책방을 한 번도 차려 본 적이 없고 책방을 아니면 난 차렸는데 망한 적이 너무 많고 그럼 나의 공간은 난 지금 이미 책방 주인인데 맨날 파리만 날려. 아무것도 없어. 인테리어도 별로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아무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지금 월세 내기도 급급해. 빚쟁이가 돼 가고 있어. 이게 내 현실인 거야. 그럼 최상은 젊은이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문화의 뭐 젊음의 에너지 공간을 상상하는데 현실은 나는 가난한 빚쟁이 동네 서점 아저씨야. 그럼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뭐 이런 이제 자아 성찰의 시간. 그리고 나는 왜 저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 차이를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차이로부터 나오는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죠.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로부터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문제랑 문제점은 좀 다르거든요. 문제라는 게 이러이러한 게 문제야. 나는 지금 나의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이런 게 이 젊은 감각을 못 담은 게 문제야.
라고 만약에 문제가 정의되면 그럼 나는 왜 못 담았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죠. 뭐첫 번째, 나는 인테리어를 너무 싼 마이로 하려고 했어. 다들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나는 50만 원을 해준다는데 그냥 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엉망이 됐어. 뭐 이런 게 다들 이제 젊은 감성을 담지 못한 나의 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뭔가 위치가 또 싼 마이로 가다 보니까 상수동이나 이런 그 뭐냐 힙한 데가 아니라 이상한 동탄 어디 구석에다가 했어. 그 로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어. 그런 이제 원인들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요즘이 뭐 빨간색이 유행이라고 유행을 잘못 알고 빨간색으로 벽지를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전혀 요즘 감성이 아니야. 너무 구닥다리 감성 색깔을 썼어. 그것도 유튜버의 말을 듣고 그냥 하다가 나도 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내 친구가 와서 너무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인테리어를 이상하게 했어. 그것도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했다가 이제 실패한 거죠. 일종의. 그럼 이제 원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인 중에 그다음에 대처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비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제 대처 가능 불가능의 영역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메커니즘 뭐 하고 어떤 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친구가 이미 뱉은 말 믿고 한 거는 다시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대처 불가능. 근데 대처 가능한 것들은 그럼 좀 더 있는 인테리어에서 무언가를 뭐 덧대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 불가능으로 문제점들을 이제 소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부터 이제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기반으로 컨셉이 세워진다. 여기도 이제 좀 사고력이 좀 필요는 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그럼 있는 인테리어 내에서 내 버짓 내에서 어느 정도 덕지덕지 붙여 가지고 힙함을 만들어내 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내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요. 그 목표를 기반으로 그러면 나는 옛날 구닥다리 감성을 등에 입은 무언가 뭐 어떠한 어 저기 뭐라고 했죠? 제가 커피숍이라는 위스키 샵 아니면 책방 뭐 이런 콘셉트를 우리 목표를 깨 나가는 과정을 콘셉트를 담아서 이제 프로젝트화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막 급하게 지금 예시를 만들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꼬였지만 하여튼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what이 무엇이고 여기 나오죠? 이쪽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what if 이걸 한다면 어떤 베네핏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액션 플랜으로 뽑아낼 것이냐. 요것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한 기획들은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되니까. 그래서 저의 욕심은 이 프레임워크를 잘 스터디해서 프롬프트에 녹여서 챗GPT가 얘 계속 뱉어주는 곳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플랜, 비즈니스 기획은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것이다. 이게 저의 가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롬프트화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이상적인 상황, 그러나 내가 처한 현실, 이 사이의 갭을 가지고 나는 문제라고 정의할래. 그 문제로부터 문제점 세 가지를 도출할 거고 그에 따른 각기 다른 원인들을 나열을 해야 해. 원인들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OX로 표시를 해줘. 문제는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일부 한 70점, 60점짜리 프롬프트를 하나 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복붙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해보는 겁니다. 가지고 예를 들면 기획의 정석, 뭐 기획전 하고 이 연세대학교는 좀 지우고요. 그래서 문제 뭐가 있을까요? 지갑을 파는 회사에서 신상품 지갑을 70대 프리미어 에이지 분들에게 팔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갑을 파는 회사라고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문제 본질을 파악하고 뭐 저 세부점을 도출하겠다 하면서 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결 가능 여부를 뭐 하겠다. 그래서 문제점을 얘가 어떻게 짚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타겟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 이해의 부족. 70대 고객이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지 그들의 쇼핑 경험과 기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적절한 마케팅 채널이 뭐 부재했다. 이제 뭐 약간의 헐루시네이션이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70대 이상에 맞는 마케팅 채널 찾기가 너무 어렵다.
제품 디자인과 기능성의 미스매치, 신상품 지갑이 70대 고객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디자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문제점을 도출을 합니다. 타깃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 이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가 부족하다. 원인은 시장 조사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대별 소비 행태 분석이 어렵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연령대별 시장 조사를 뭐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를 실행해라. 그다음에 적절한 마케팅 차를 부재한 거는 원인이 70대 고객층 간의 정보 접근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결 방안 TV나 라디오, 전통적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때려라.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병원, 도서관 등의 프로모션을 활용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해결 어려운 건 없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에 넣어 가지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 아닌 것 같은 문제를 넣었는데도 얘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잘 뽑아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운 형태로 6 가지의 공식을 좀 넣어 가지고 해 보자는 거죠. "네가 할 일은 기획서 작성을 위한 문제 정의, 컨셉 도출, 액션 플랜 수립이야. 내가 주는 다음의 맥락으로 이에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 줘." 주어진 문제에 대해 최고로 이상적인 상황, 그러나 내가 처한 현실, 이 사이의 갭을 가지고 나는 문제라고 정의할래. 그 문제로부터 문제점 3 가지를 도출해 줘. 그에 따른 각기 다른 원인들을 나열해 주고 원인들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OX로 표시해야 돼. 너는 세계 최고의 문제 해결 컨설턴트야. 형태는 줄 그리면 충분할 것 같아. 말투는 프로페셔널한 맥킨지 컨설턴트처럼 짜임새 있게 짜줘. 문제는 내가 줄게. 좀 더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 공식에 맞춰서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넣고 프롬프트를 지금 계속 리셋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활의 문제나 뭐 사업의 문제 이제 넣어 보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온라인이 또 즉흥성을 발휘해야지.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 뭐가 있나요?" 한번 얘한테 물어보죠, 이 패턴으로. 아주 즉석. 지금 나의 사업과 인생의 문제를 한 줄씩 채팅창에 좀 써 주세요. 한번 우리 챗GPT한테 제가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한번 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적어 주세요. 뭐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게 지금 이슈다. 문제다. 뭐 못 풀고 있다. 헤매고 있다." 네 빠르게 한 분만 좀 올려 주시면은 또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새로 만든 프린팅 문화 공간 홍보 마케팅방 좋습니다. 물어볼게요. 클라우드 운영 비용 절감 좋습니다. 하나씩 해 볼게요. 새로 만든 프린팅 문화 공간 우리 제스민 홍 대표님 요거 맞아요. 워낙 큰 기획을 하셔서 새로 만든 프린팅 문화 공간에 홍보 마케팅방 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맨날 뭐 매우 중요하다 얘는 저는 이제 챗GPT 맨날 쓰니까 이제 지겨운데 한번 볼게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공간이 다양한 뭐 이렇게 교류의 장이 되는 거고 그러나 현재는 이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겠다. 인지도의 부족. 뭐 잘 짚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막 이제 공간을 디자인하셨으면 이제 인지도가 부족하니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대상 고객의 정의가 미흡하다. 본인이 뭐 정하시긴 했을 것 같아요, 뭐 기획을 하실 때. 마케팅 채널 활용이 미흡하다. 그 예산에 제약이 있다. 충분한 마케팅 예산이 뭐 배정이 얼마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지금 화면 공유 안 되네. 잠시만요. 아 이쪽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던졌어요. 새로 만든 프린팅 문화 공간 홍보 방안 마케팅 요거 방안이 문제야라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지도의 부족, 고객 참여의 부족, 지속 가능 수익 창출의 실패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좀 꽤 나름 그럴싸합니다. 이게 다 발생할 만한 문제거든요. 실제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드실 때.
그 예산 제약 같은 거는 뭐 못 푸니까 그런 거고 풀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채널 마케팅 채널과 고객 정의를 명확히 해라. 그다음에 고객 참여가 부족한 거는 어쨌든 프로그램 및 이벤트의 매력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접근성 혹시 위치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디라고 하셨죠? 삼본 어쪽 저쪽이셨던 것 같은데 안양인가? 삼본인가 하여튼 그리고 정보 제공의 부족 뭐 이런 것들 군포 맞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 수익 창출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공간이 지속 가능하게 수익이 계속 나냐. 그래서 가격이 실패할 수 있고요. 너무 비싸고 너무 싸거나 그리고 부족한 부가가치 뭔가 하나 행동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무언가 업셀이든 뭔가가 쫙 이루어지면 공간 내에서 커피 먹을 때 저기 뭐 디저트도 먹는 것처럼 이런 이제 부가가치 뭔가 좀 더 그리고 뭐 포토 스팟이 있고 인스타 핫플레이스라든지 하면은 뭔가 계속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경쟁사에 뭐 경쟁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프린팅 공간은 하여튼 유사 서비스와의 어떤 차별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선 이제 가보자는 거죠. 액션 플랜 컨셉과 음,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컨셉을 잡아줘.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 세 가지도 제시해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핑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과 프로젝트 컨셉을 정립 후 이렇게 하겠다. 그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대한 목표는 프린팅 문화 공간 적극적으로 알려줘. 뭐 이게 수치도 주네요. 방문객 수 6개월 내 50%를 증가시키는 것. 이런 이제 목표. 이렇게 되면 이게 프로젝트가 될 수 있죠. 네. 실제로 요 팀이 딱 붙어가지고 KPI를 정해놓고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객 참여 증진, 이제 반복 재방문율 이제 30% 향상. 요 수치들은 이제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익성의 강화는 월 수익 현재 대비 40% 증가. 그런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컨셉 인쇄를 넘어서는 경험. 오 좋다. 비욘드 프린트. 제 장표로 그 정도인가요? 비욘드 프린팅 뭐 이런 건데. 인쇄를 넘어서 이 컨셉은 전통적인 프린팅 기술과 이거 다 알려주잖아요. 이 멋있어요. 뭔가 놀랍네 진짜. 디지털 아트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 예술적 익스피리언스, 아트 익스피리언스, AX 뭐 이런 거 해도 되겠네. 제공하는 거. AX 베뉴다 여기는. AX가 뭔가요? 나 물어볼 거냐. Art, Artistic Experience 공간, 베뉴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하고 계시다. 오 그렇군요. 이거 봐. 이게 실효성 없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프롬프트를 잘 주면서 나의 도메인, 지금 하시는 업무를 잘 결합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설립한 자체를 대표님들도 가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이 기획안에 이걸 담아서 약간 내가 놓친 부분이 혹시 있으면은 채워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액션 플랜 1. 타겟 마케팅 전략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 조사를 통해 타겟 소유층의 정의. 예를 들면 젊은 예술가, 디자이너, 뭐 학생, 문화 예술, 애호가 등을 뭐 어떻게 하겠다. 소셜 미디어, 로컬 아트 커뮤니티, 교육기관 등의 협력 캠페인을 해보겠다. 그다음 인플루언서 및 아트 블로거와 파트너십을 통해 뭐 하겠다. 액션 2는 뭐예요? 참여형 프로그램 이벤트 시리즈를 개발하겠다. 워크숍과 강연과 실습 세션들을 쫙 하는 거죠. 다양한 수익 모델을 하겠다. 프린트 온 디맨드 서비스, 리미티드 에디션 뭔가 상품 프린팅해서 찍어내서 해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스페셜 멤버십 해서 이제 고급 멤버십 분들은 뭔가 또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 라운지를 뭐 준다든지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 대여 당연히 있을 것 같고 프린팅 뭐 서비스 뭐 책 자기 책이나 소책자 이런 거 인쇄할 수 있을 것 같고 워크샵 뭐 참가비 온라인 콘텐츠로 뭐 이거를 뭐 유료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유명한 강사분들 와서 이렇게 해서 학습 여기 이 컨셉 딱 있는 거죠. 단순한 시각적 체험을 넘어 참여와 러닝, participation and learn, 그다음에 creation까지 이 공간에서 다 창출이 된다. 근데 너무 멋있어요. 콘텐츠 확장성을 위해 기획한 거였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좋네요. 지역 커뮤니티 내 중요한 문화적 자산까지. 분포에서 여기를 모르고는 지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컨셉까지 나온 거죠. 이 지역의 자산화. 그냥 단순히 내 건물 들어가서 사업하는 컨셉이 아니라 지역의 명소가 돼버린. 그러니까 츠타야 서점이 꽝 하고 되는. 이거 뭐 하나 만들었네.
이게 지금 실무에 계신 분이 인정하는 거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에이 별거 아니네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군포에 가면 여기를 가봐야 되는 거 딱 이거잖아요. 이 자산화.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문화적, 컬처럴 에셋 화까지 딱 하면 시장님, 군포 시장이 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오는 거. 무조건 온다고 무조건. 좋습니다. 아, 좋고 아까 저기 우리 오성원 대표님도 하나 주셨는데 클라우드 운영 비용 절감 이거 해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다른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해서 약간 화제 전환하고 문제는 클라우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 뭐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클라우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뭐 또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밑밥을 깔고 챗GPT가 이야기를 하죠. 문제점. 과도한 리소스 할당. 이제 클라우드 저희 팀도 이제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슈를 잘 아는데 과도한 리소스 할당이 아주 큰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데 켜놓거나 하면 다 돈 나가거든요.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 쓸 거야라는 이제 과대 예측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야. 한 100만 원 넣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1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아니 그렇진 않죠. 사실 100만 원어치 예산을 잡아놓고 100만 원짜리를 켰더니 실제 사용은 10만 원 정도 거의 안 썼는데 돈은 100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설정의 부적절. 그러니까 피크 시간이 외에는 이제 서버를 자동으로 꺼주고 이런 기능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활용하면 이제 요금 폭탄 맞죠. 그다음 모니터링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쓰지도 않는 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에다가 할당하다가 이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이거 맞는 얘기고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 팀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기 때문에 잘 아는데 비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및 툴 사용. 이제 통합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3사가 있잖아요. AWS, 애저, 그다음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이제 그렇게 3사를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저것 이제 아키텍처를 다르게 쓰다 보면은 이제 좀 관리 포인트가 많아져요. 예, 실제로 그렇고 그다음 최적화되지 않는 서비스 이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는 그냥 띄워서 할 수도 있는 거 있는데 굳이 얘네들이 뭐 판다라는 뭐 그런 서비스를 사서 쓰다가 돈만 더 나오고 생각보다 쓰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 많고 그다음 불필요한 서비스의 지속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켜놓는 거 이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해서 맨날 그냥 월마다 막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안 쓰는데. 그다음에 예산 관리와 비용 분석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TCO라고 해서 토탈 코스트 맨 TCM인가? T 하여튼 토탈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들 이런 걸 따로 해요. 돈 계속 나가니까 그냥 내가 서버 사서 하는 거 대비 클라우드 종량제 금액이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절약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저희 팀도 이제 매달 리포트 하는데 그래서 이런 비용 통제에 대한 이제 시스템 부재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뭔가 그냥 쓰는 대로 다 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되고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 해서 이에 따른 목표를 얘가 아까는 목표는 못 뱉었는데 얘가 목표까지 좀 얘기를 해주네요. 클라우드 리소스 사용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리소스 최적화, 서비스 관리 및 선택의 최적화, 그러니까 잘 골라서 쓴다는 거. 그다음에 예산 관리, 이미 짜준 예산으로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C3 컨셉입니다. CCC라는 건데 클라우드 코스트 컨트롤 이름도 잘 알죠. 클라우드 커스트 컨트롤 프로젝트를 발주합니다. 딱 이런 거죠. 제안이 다른. 이 컨셉은 우리 팀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3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리소스의 할당의 최적화 목표가 있는 거죠. 통합된 클라우드 관리 툴의 사용, 강화된 비용 분석, 예산 관리 프로세스를 다 포함한다. 액션 플랜 1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리소스 모니터링 최적화 도구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리소스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필요시 오토 스케일링을 스케일 다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액션 플랜 2 서비스 감사 최적화 뭐 이런 것들. 액션 플랜 3 하면 비용 관리 및 분석 시스템 예산을 철저하게 어떻게 측정하고 할 것이냐. 전사적 교육 프로그램 넣은 거.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운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뭔가 그럴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에 맞춰서 뭐 맨먼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뭐 두세 사람이 요거를 뭐 몇 달간 할 거고 뭐 뒤에 이제 기간까지 선정을 해 보는 겁니다. 뭐 세 달 하고 이건 한 달 반 해서 뭐 파일럿 테스팅을 뭐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결과물을 보고서 뭐 이런 걸 만들어내서
리포트 하겠다 매니지먼트한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보셨으면 이 기획서의 중요함을 많이 아실 거예요. 계속 보고서 쓰다 까이고 하는데 그럼 제일 잘 쓴 보고서들을 어디서 잘 가져오셔서 팀장님 거를 여기다 퓨전 러닝으로 넣어버리면 팀장님이 그것마저 까면은 자기를 욕하는 형태가 되겠죠. 말투까지 다 이제 팀장님 어투로만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괜찮죠? 이런 게 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컨셉도 딱 잡아주는 거. CCC, C3 프로젝트 이름 정해주고 아까 프린팅 뭐였죠? 아 비욘드 프린트. 비욘드 프린트라고 해서 착 해서 뭔가 로고도 넣고 이게 달리 써가지고 로고까지 딱 넣으면은 예쁜 로고 들어가면서 뭐 프로젝트 매니징이 되겠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를 좀 다 던져 주신 것 같네요. 은근 잘 풀어요. 제가 지금 뭐 즉흥으로 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예시로 준비하려는 게 이런 거였어요.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와서 축의금을 좀 잘 받아달라고 한다. 지금 실제 이런 이제 상황이 제가 맞닥뜨릴 것 같아서 아주 일상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이제 또 해보는 거죠. 해볼게요. 일상의 문제도 이제 지금 같은 프롬프트 하나만 딱 박아놓고도 이게 되더라. 아이고, 여기 지우면 안 되죠. 새로운 문제를 풀어줘. 문제 땡땡 뭐 이렇게 하고 친구의 결혼식 축의금을 잘 수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이 북적대고 무언가 버벅거리고 헤매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객들한테 민폐를 주고 싶지도 않고 보는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든다. 뭐 이렇게 던져 보는 거죠. 네. 이상적 상황과 이제 현실을 이제 무언가 하겠죠. 곧 다음 달에 있을 친구 결혼식에 제가 가야 되는데 하여튼 돈 보관 및 관리 이제 그래서 현실적 상황은 이렇고 기획의 정석 패턴을 계속 따라가더라. 보관 중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도 존재한다. 등등 다 가능하겠죠. 수금을 요번에 담당하게 돼 있어. 제 문제 풀려고 한번 해본 거야. 사실. 무슨 예시를 넣어볼까 하다가 그냥 일상에서 와닿는 거 해보자 했어요. 너무 이제 프로젝트나 회사적인 거는 좀 딱딱하니까. 원인은 수동적 축의금 수금 방식. 사실 자동으로 받으면 편하긴 할 텐데, 그죠? QR로 찍고 뭐 이렇게 식권 받아가고. 일부는 그렇게 되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상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안 문제, 효율성 문제, 참석자의 불편 문제, 장시간 대기, 축의금 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되죠. 이름 수록하니까. 결혼식 진행 중 방해 요소, 뭔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디지털 축의금 시스템 도입, 액션 플랜 좋네. 현장 관리 최적화. CCTV 설치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투명성 신뢰 구축. 축의금 처리 과정 투명성 보장을 위해 영수증 발급은 이제 문화상 불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게 키오스크로 들어가면 사실 가능할 것 같은데 영수증도 다 받고 뭐 경조사비 처리도 되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웃기네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자화하면 된다. 나도 알긴 아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떤 대표님이 이런 것도 이제 갖고 왔어요. 책 읽기 싫은 습관, 기록하고 싶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면 문제를 그러니까 책도 읽기 싫고 제가 맨날 쓰라고 하니까 쓰기도 싫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챗GPT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독서 및 기록 습관 개선을 통한 지식 획득 및 반영을 강화시키겠다. 모든 개인이 독서를 즐기고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과 업무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 상상을 그리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죠, 성인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 부담도 느낀다. 책을 기록한다는 게 뭔가 난 빨리 놀고 싶으니까 그런 이제 심리가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의 유혹으로 인해 맞는 말이죠. 핸드폰 하느라 책을 안 보죠. 그래서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일까? 동기가 부족하다. 독서에 즉각적 보상이 없어. 야, 맞는 얘기예요. 도파민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붐이 끌리는 쇼츠만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즉각적 보상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죠. 책 읽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책을 봤는데 우와 한번 보면 이상한 책일 확률이 높죠. 예. 시간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또 실제적으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독서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습관 형성. 제일 문제가 저는 생각해요. 습관이 안 들여지면 계속 저항감에 이제 갇힌다. 그럼 뭐예요? 이제 액션 플랜 짜는 거지. 동기부여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짧은 독서 목표 설정. 이거 좋습니다. 제가 항상 35페이지, 하루에 35쪽 읽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WPM을 계산해서 월드 per 미닛이라는 것을 짐 퀵의 강의, 제가 했던 속독 강의도 있는데 그 속독 강의에 기반으로 저의 속도상 35페이지씩 매일 읽으면 1년간 한 70권 정도 읽더라고요, 제가 책을.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4월 넘어가는데 한 15권 지금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속도가 쫙쫙 붙기도 하고요. 독서 토론이나 클럽 가는 것도 뭐 가능할 거고 그다음 시간 관리 최적화는 어쨌든 뭐 어딘가에 기록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거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고 습관 형성 이거는 이제 습관 트래커 헤비 트래커 같은 걸 이제 해서 기록하는 방식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요런 이제 문제는 꽤 잘 이제 잡아내네요. 동기부여 그다음에 시간 관리 그다음에 이제 습관 형성 그다음 해볼 만한 게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AI 관련 사업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나는 내가 인공지능을 너무 모르는데 어떤 지식을 배워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커리큘럼이 따로 있나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지금 이 프롬프트가 하여튼 핵심적으로 이 프레임대로 계속 뱉어준다. 여기서 지금 이건 심지어 그렇게 디테일하지도 않죠. 사실 몇 줄 안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진짜 더 여기서 더 쪼개면 됩니다 사실. 하나하나 더 기획을 또 컨셉이란 게 뭐고 내가 말한 컨셉이라는 건 뭐와 뭐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적인 얘기와 좀 속 튀는 얘기나 이런 감정적인 것도 들어와 주는 걸 컨셉이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컨셉화된 문장을 만들어 줘 이런 건데. 하여튼 커리큘럼, 인공지능 개론, 수학 및 통계학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파이썬 등의 뭐 이런 걸 해라.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딱 근데 필요한 것들만 얘기했네요. 이렇게 배우면 거의 웬만한 AI는 다 알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업 케이스 스터디를 해 보자. AI로 사업화를 뭐 성공한 케이스들을 이제 이렇게 적용한다. 그다음에 AI 프로젝트를 또 이제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과 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그다음에 AI 윤리가 또 이제 중요하죠. 그런 것들 나오고 실습 및 뭐 프로젝트 학습한 기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쵸. 실제 이제 뭔가 러닝을 해 가지고 한다.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거 이제 쓴다. 또 뭐 제안서 작성 스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도 뭐 나오는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일단은 하여튼 제가 던져 드리려는 이제 이 의중은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먹으면은 잘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펜츠 크리에이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질문도 하세요. 요것도 이제 팁인데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은 또 엄청나게 됩니다. 코파일럿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인제 원래는 이것저것 이름들 이제 붙였는데 결국은 이제 다 코파일럿으로 지금 다 통일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엑셀 PPT에도 이제 코파일럿들이 이제 붙어서 그 안에서 바로바로 챗GPT가 움직이듯이 이제 응용돼서 지금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코파일럿을 제일 빠르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빙 서치야 빙. 그 구글을 이제 이겨 먹으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은 검색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건 GPT 4.0을 돈을 안 내고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코파일럿을 잘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유명한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쓰면 되는데 하나씩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빙서치는 사실 그 코파일럿이 작동하려면은 크롬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라서 그걸 다 막아놨고요. 그래서 사실 그 엣지를 쓰셔야 돼요.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여기 깔려 있을 건데. 오케이. 엣지가 화면을 공유드리면 왜 안 뜰까요? 아 여기 있다. 엣지를 이제 키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코파일럿 시작하기 뭐 이런 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런 UI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챗GPT랑 비슷한데 제일 이제 빠르게 잘 쓸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엣지를 키면 이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원래 우리가 검색하잖아요. 구글 주소 좀 알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구글 주소 좀 알려줘. 더 치면은 원래 이렇게 그냥 검색 엔진 결과죠. 구글처럼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휠을 이렇게 휙 아니죠. 쏘리. 위로 싹 왜 안 먹지? 원래 먹어야 되는데. 현재 유해 정보 차단으로 지금 이게 노트북상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아까 됐는데. 여기를 눌러서 할게요. 지금 브라우저가 제게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됩니다. 이게 윈도우 PC면 되는데 맥이라서 지금 되게 막혀 있는데 제가 보여면 이게 아니라 하여튼 여기 들어왔다 칠게 원래는 뭘 하려고 했냐면 아까 저렇게 검색창에다가 넣어서 그 이제 휠을 휙 하고 돌리면은 얘가 여기로 착 돌아와서 얘가 이제 검색을 시작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 여튼 이 코파일럿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안에 지금 GPT가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언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좀 그 추천해 주는 질문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다 이제 최신 GPT-4를 기반으로 얘가 이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질문 던진 걸 가지고 얘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상상하죠. 물론이죠. 하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문제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지식을 배워야 하나 이렇게 던지면 이게 좋은 게 코파일럿에서 이 4.0은 그 하여튼 웹을 다 돌고 와요.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를 다 달고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가지고 생성한 GPT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이해, 뭐 시장 조사. 지금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제 컨트롤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GPT-4를 난 좀 더 좋은 거를 쓰고 싶다. 공짜로 좀 쓰겠다 하면은 이 그냥 빙 서치 엔진에 로그인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핫메일이나 아웃룩 같은 거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이게 된다. 4.0을 이제 챗GPT에서 돈 안 내고 쓰는 방법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쭉 지금 생성하죠. 이를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지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1번, 2번 태그가 달리잖아요. 그게 여기 브런치를 끌고 온 거고 여기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면은 요 글을 갖고 왔네요. 요 글을 갖고 왔고 네이버 글은 요거 엘초이라는 분의 글을 싹 서치해가지고 다 가져왔다. 대단하죠. 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글이 좀 더 세지고 그다음에 얘가 이 코파일럿 내에서는 여기 추천을 해줘요. 제안서 뭐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얘가 파생을 해주는데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막 던지면은 또 쭉 생성을 합니다. 회사 소개, 뭐 제품 설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하여튼 이 코파일럿 좋다. 예,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365 쓰시고 하면은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 데이터를 가져와서 코파일럿한테 던지기도 하고 뭐 하고 뭐 해서 결과도 가져오고 쭉쭉쭉 이제 된다라는 거. 대신 핵심은 엣지로만 될 거예요. 이게 그 크롬으로 키면은 이제 불가하다고 하면서 튕겨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짜시면 좋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사진도 넣고 할 수 있는데 되게 색깔도 입히고 좀 예뻐진 것 같네요. 코파일럿이. 그다음에 이제 제안서 구조까지 지금 짜주는 겁니다. 서론에 회사 소개, 제안 목적, 그다음 제품 서비스 설명, 기술적 특징, 사용 사례, 고객 혜택, 시장 분석 이렇게. 이게 여기서 또 더 나가면은 사실 정부 사업 아시죠? 정부 지원 사업의 그 한글 파일 템플릿 있잖아요. 거기는 섹션에 다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프롬프트로 때려 넣어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던지면서 아이디에이션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쫙 쓰는 거. 사실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만 아시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되게 뭐 엄청난 것처럼 이제 포장해서 너무 초고가로 그걸 막 판매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반성하셔야 됩니다. 겉핥기로 그냥 우상창 하고선 그냥 돈 끌어당기고 사라지셨죠 그런 분들. 제가 경멸합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코파일럿 만세다 라는 이야기고요. 어, 그다음에 오늘 정부 지원 사업 하나 신청했는데 이걸 알았다면 좀 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이후에도 글이든 리포트든 쓰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응용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 이미 내신 것도 그 쓰시면 쓰신 거 가지고 계속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보세요. 그러면 더 괜찮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좀 저장을 해놓으시면 또 대표님 그 데이터가 되니까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걸 해서 그걸 가다듬어서 됐어 심지어 만약에 정부 지원이 됐으면은 그것도 이제 레퍼런스가 되겠죠. 붙었다를 초월해서 이제 뭔가 GPT나 인공지능을 나는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난 따냈다. 브랜드가 또 브랜딩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그때 지금 들으시는 이 강의를 기반으로 좀 얘기해 보시면 프롬프트 알아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권위가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역별로 답변해주고 요 밑에 이제 레퍼런스까지 달아준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헐루시네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환각 현상으로 헛소리일까 봐 다들 이제 챗GPT를 꺼려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들을 다 해준다. 이게 GPT-4에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아마 여름에 GPT-5가 나옵니다. 이미 상표권은 옛날에 다 등록해놓고 5 모델 튜닝해서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초거대 라지 랭귀지 모델 싸움은 뭐 GPT를 방점으로 찍고선 다들 걔 GPT 넘어가기로 지금 엄청 싸움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 서비스는 이제 리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튼도 한번 제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리튼. 리튼이죠. 리튼. 그래서 전 지금 로그인이 돼 있는 로그인이 안 돼 있네. 근데 하여튼 뭐 안 돼 있긴 하지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1억 찍은 이유는 이렇게 해서 리튼 누르면 얘도 이제 4.0 기준으로 이제 도는데 지금 뉴스 쫙 참고해가지고 지금 갖고 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뭐 테크닉이긴 하지만 뭐 뉴스 기사까지 딱 갖고 오고 하는데 이미 받아놓은 정보 가지고 그냥 그럴싸하게 쇼잉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초반에 구성했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 로그인해서 이제 뭔가를 가져오겠다 하면은 그래서 좀 나오죠. 얘는 뭐 새로운 채팅하고 여기다가 MBTI인 T인 사람과 뭐 대화하는 노하우 어, 쭉 나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답변이 다 받아놓은 거라서 이렇게 빠른 겁니다. 원래 한글 생성은 이렇게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이미 나온 답을 뿌려주는 형태도 이제 섞여 있다. 엔지니어링적으로. 그러니까 속지 마셔라. 이렇게 빠를 수 없습니다. 절대. 현재 기술로. 그렇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클로드나 뭐 이런 다른 모델들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클로드 같은 게 이제 그 오픈 AI 소속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더 얄쌍하고 얄팍하고 좀 쌈박하게 만든 모델이거든요. 얘도 꽤 잘합니다. F인 사람. 뭐 F형에게 공감과 위로를 아끼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쭉 하는데 요거 이제 챗GPT에 던진 거랑 얘한테 던진 거랑 이제 다 비교를 해서 좀 써먹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이제 강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스튜디오 쪽 가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무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이제 뭐 만들고 지지고 볶고 하는 란이거든요. 스토어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다 이제 커뮤니티화해서 수익화까지 이제 이뤄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AI 검색 GPT-4 3.5 클로드 2.1 인스턴트 그 팜2 이런 이제 요약을 잘한다 뭘 잘한다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리튼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 쓰기 좋게 해놔서 GPT-4 여기서 이제 4 놓고 MBTI J인 사람과 대화 잘하는 법. 그러면 GPT-4의 속도로 이제 나오겠죠? 좀 느리긴 합니다, 사실. MBTI J는 저징을 의미합니다. 저징은 유형의 어쩌고저쩌고 계획을 선호한다. 계획적으로 불확실성 없게 최대한 해줘야 된다. 뭐 맞는 이야기죠. 제가 J라서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좋아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실 챗GPT는 사실 디테일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쓰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P형보다는 J형들이 더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는 거에서 더 이제 체계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것 같고 대신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하게도 던져볼 수 있죠. 대신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은 앞뒤를 다 자르고선 그냥 막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GPT가 사실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음. 그런 거 있고 여기서도 AI 검색 그다음에 요 이제 프롬프트들이 이제 쉐어가 되는데 여러 군데서 쉐어가 되지만 뭐 이런 캐릭터 만들기도 되네요. 이런 건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고 뭐 마케팅 이메일 쓰기 이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지금 딱 누르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불러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는 거 역할극을 하자. 롤플레이 하자는 거죠. 너는 광고를 위해 효과적인 콜드메일 작성할 거고 마케팅 전문가고 이렇게 뭔가 쭉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누구를 할까요? 그럼 클로드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던졌다. 하면 롤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얘가. 설탕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의 부모. 기대 행동은 이렇고 상품은 하리보고 링크가 이거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기대 행동을 담은 뭐 설득 문구를 넣어달라 해서 이렇게 하고 밑에 콜투 액션 주소까지 나는 뭐 이런 글을 만들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프롬프트를 짜니까 나오는 겁니다. 광고 카피라이팅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리보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건데 어떤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제작 전문가로 뭐 또 해서 초등학생 부모한테 하리보를 팔아야 돼. 하리보 포도맛 젤리로 가득한 뭐 건강함까지. 하리보가 건강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것들 짤막한 문구들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더보기 가면은 주제별로 다 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비즈니스에 가서 동기부여 뭐 여기 뭐 다들 했네요. 홈페이지 기획, 쇼츠 대본 작성 뭐 많죠. 인도 비즈니스 컨설팅, 패션 브랜드 컨설턴트,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 저런 것들도 막 있네요. 여기서 하여튼 커뮤니티화돼서 다들 이제 쉐어를 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어에는 이제 뭐 블로그 여기 이제 블로거들이 많으셔서 뭔가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까 꼭 한번 가입하셔서 한번 꼭 써보세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리튼 서비스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뉘고 UI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이건 사실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것저것 다 눌러보시고 응용해 보시고. 그래서 원래 팝 퀴즈를 원래 드리려고 했으나 이제 퀴즈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실무에 쓸만한 AI 서비스들을 쭉 소개할 건데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업데이트를 한 10개는 더 넣었는데 진짜 많은데 오늘은 제가 하나 정도까지 소개하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차주에 이제 뭐 파이낸스나 이런 거 관련돼서도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는 이 진짜 서비스별로 쭉 하나씩 독파해 보면서 다 같이 좀 쉐어하는 형태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리트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 노션 AI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초반엔 별로였는데 이 노션 AI에서 진짜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1인 기업 하시면 노션 많이 이제 뭐 메모장으로도 쓰실 텐데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서 제 노션 페이지 제가 지금 따로 유튜브를 뭐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란에다가 슬래시 하면은 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AI 기능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sk AI to write 있고 Continue writing 있고 뭐 Summarize 있고 See more 하면은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도 되고 아웃라인 자른 거 되고 이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개념을 아니까 이 뒤에 프롬프트들이 다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이제 액션을 통해서 이게 실행될 뿐이지 그 프롬프트를 던지는 컨셉이거든요. 얘네도 이제 GPT 3.5랑 4를 쓴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GPT에다 던진 거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뭐 번역을 해달라. 아니면 뭘로 해볼까요? 스페니쉬로 번역해줘.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쓴 글들을 가지고 번역을 열심히 하는 거죠. 프론트엔드 델 챗봇 뭐지? 관련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퍼포먼스를 막 해주죠. 뭐가 난리가 났어. 올라 올라 이매진 대 호이미가 쓰면 뭐좀 맞긴 하네요. 이매진 대십니다서 제 원래 멘트인데 열심히 이걸 해주고 있다. 근데 이게 유료인데 그 무료는 몇 번까지 이제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노션에서 하시다가 그 ESC는 이렇게 멈추는데 컨티뉴 할 거냐, 메이크 런걸 할 거냐, 뭐 클로즈 하냐. 클로즈 하면은 뭐 요 정도까지 지금 요 그대로 모방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뭐 번역도 되고 뭐 있을까요? 서머라이즈 블로그 포스트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되고 뭐 에세이를 써달라 뭐 기타 등등 세일즈 이메일 써달라 잡 디스크립션 만들어달라 리크루팅 이메일 써달라 소셜 미디어 포스트 만들어달라 브레인스톰 아이디어스 이거 좋네. on 뭐가 좋을까요? AI prompt engineering class curriculum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클래스에 대한 커리큘럼을 좀 짜달라. 그러니까 얘가 Intro to AI 역사를 알려주고 그다음 Fundamental to Machine Learning, 딥러닝과 뉴럴넷 뭐 이런 것들 AI 에틱 아까 그 GPT 답변 기억하시죠? 비슷하죠? AI in Robotics, 컴퓨터 비전, 프랙티컬 프로젝트, 어드밴스드 토픽 뭐 이런 거 고급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노션에 다 된다. 잘만 쓰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록하신 다음에 그거 뭔가 서머라이즈 해달라고 할 때 잘 해요. 예, 위에 것들. 그 노션은 항상 필수템으로 좀 다들 좀 쓰셨으면 해요. 저 개인적으로 노션을 좋아해서 예를 들면 요거 목표 설정하는 거를 서머라이즈 하면은 얘가 저의 이제 목표를 위에 막 써놓은 것들을 얘가 이렇게 써주네요. 2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네. 근데 하여튼 목표 체중 유지와 감정과 마음 관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커리어 발전과 박사학위 취득, 이미진댓 브랜딩의 성공, 국내 부동산 및 해외 주식 모니터링, 새로운 인맥 구축을 포함한다. 하고 막 써놓고 이렇게 한 번씩 탁탁 던져주면 요약 잘합니다. 네, 한글도 너무 잘하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